바이에른 뮌헨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클럽 우리나라 선수가 가고, 파리에 또 우리나라 선수 김민재, 이강인 선수가 진출하잖아요. 네. 파리는 리그 앙에서 그야말로 압도적인 팀이에요. 그냥 그 팀을 하나 빼서 4대 리그로 넣어도 기본적인 상위권 안에 들어갈 팀입니다. 그러니까 네. 현재 음바페, 네이마르, 얼마 전까지 메시, 이런 선수들을 동시에 보유할 수 있는 팀은 현재로서는 파리 정도밖에 없어요. 뭐 레알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팀입니다. 어마어마한 팀이네요. 거기에 이강인이 간 거예요. 가오, 이른빨 이것만 갖고 가지 말고 이제는 좀 젊고 어떤 성공에 대한, 성취에 대한 갈망이 있는 선수들로 바꿔봐. 그래서 이강인 선수에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아하. 자, 그러면 이런 맥락을 이어보자면 네. 금융 경제 이 세상 재미있는 이야기 시동이키의 시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한 분은 또 VVIP 되시겠습니다. 축구의 신, 축구계 BTS, 축구 해설계 원탑 박문성 해설위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래 이렇게 약간 억텐 진행을 하시나요? 네, 너무 억지스러운데. 일단 독자님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이고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침마다 저희가 뉴스공장 나올 때마다 인사드리고 그랬었는데 오늘 갑자기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예, 지금 이렇게 끌려 나왔습니다. 네. 예, 축구 해설하고 있는 박문성입니다. 요즘 뭐 축구가 사실은 지금 난리예요. 이슈가 막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2, 3주 전에 미리 말씀 안 드렸으면 못 모실 뻔했어요. 진짜 너무 바쁘시고 또 엄청 핫한 시기에 나와주셔가지고 진짜 영광입니다. 좀 신기하죠, 요즘 네네. 축구계가. 예, 예. 한국 축구가. 어제 제가 박지성 선수를 잠깐 만났었는데 그랬습니까? 예. 어떻게 부르십니까? 지성아 이렇게 하시나요? 호칭이 없죠. 제가 이제 말을 어쨌든 형이니까 말을 그냥 하면 레전드와는 난 좀 편하게 불러. 니들이나 레전드지 뭐 난 지성이야. 아니 그런 게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도 물어봤어요. 아니 요즘 너무 네네. 신기하지 않냐. 네. 바이에른 뮌헨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클럽 우리나라 선수가 가고, 네이마르나 음바페가 있는 파리에 또 우리나라 선수 김민재, 이강인 선수가 진출하잖아요. 네. 우리가 20년 전에 사실 충격적인 게 한 번 있었죠. 박성 선수가 맨유라고 하는 그랬죠. 어마어마한 클럽에 네. 갔을 때 충격적이었는데 벽을 한번 요즘은 깼죠. 예. 그 벽이 한번 허물어지고 손흥민 선수가 그 허물어진 벽에 또 네네. 건물을 짓고 이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정말 아. 쭉쭉쭉쭉 우리나라 선수들이 가는. 그래서 요즘은 좀 신기하다. 그런 거대한 클럽이 우리나라 선수들이 나중에 국가대표팀 경기하면 선수 이름 가로 열고 소속팀 나오잖아요. 네. 기가 막힙니다. 네, 토트넘, 파리, 바이에른 뮌헨, 뭐 마인츠, 셀틱, 정말 어마어마한 팀들이죠. 사실은 오늘 해설위원님 모시고 평소에 축구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숨겨져 있던 그 인간적인 매력, 살아오신 재밌는 얘기들, 이런 얘기를 할 건데 보통 때랑 다르게 워낙에 축구가 핫하니까 축구 얘기 먼저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모든 축구 팬들이 지금 초흥분 상태. 이강인, 김민재 오피셜이 딱 떴어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 얘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리, 이거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설위원님? 파리 생제르맹인데 생제르맹, 쌍제르맹, 생제르맹 뭐 너무 많잖아요. 제가 이번에 예, 이강인 예. 선수 오피셜 떴을 때 파리에 있었어요. 네네. 저랑 같은 비행기 타고 갔습니다, 이강인 선수. 인산 혹시 비행기 아니 안에서? 거기는 이제 저 앞쪽 그렇죠. 이고 전 일등석에 뒤로 탔겠지. 가고 그래서 그 커트를 못 넘어가셨나요? 예, 그렇게 했는데 예. 거기 쪽에서는 망에 좀 가깝더라고요. 파리 생제르맹. 생제르맹.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줄여서 PSG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네네. 근데 거기선 그렇게 부르면 니네 왜 프랑스 팀을 영어로 발음하냐? 아하. PSG. PSG. 네. 근데 그냥 파리라고 하면 되죠. 아. 파리라고 하는 게 제일 편하실 것 우리 같아요. 좀 있어 보이는 걸 좋아하니까. 파리 생제르맹. 예, 그렇게 또는 하시겠죠. PSG로 갈게요. PSG. PSG로 갈게요. 뭐 파리 생제르맹으로 갔어요. 네.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 뭐 영국, 바르셀로나, 스페인 리그 가면 프랑스 리그? 이거 왜 그렇게 대단한 거야? 이럴 수 있는데 일단 어떤 팀이고 이번 이적이 얼마나 또 괜찮은 건지 총평을 한번 해주신다면. 네, 그러니까 만약에 예. 리그만 놓고 보면 프랑스 리그앙, 그러니까 프랑스 리그 일부 리그를 리그앙이라고 하는데 리그앙. 프랑스가 5대 리그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유럽 5대 리그.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잉글랜드,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네. 플러스 이제 프랑스까지 5대 리그라고 하는데 네. 물론 앞에 있는 4대 리그보다는 리그로는 하나 떨어지는 건 맞죠. 네. 그런데 그 팀이 네. 파리라고 한다면 그 말은 달라집니다. 파리는 리그 앙에서 그야말로
압도적인 팀이에요. 그 리그에 속해 있다고 평가절하될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그냥 그 팀을 하나 빼서 4대 리그로 넣어도 기본적인 상위권 안에 들어갈 팀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압도적이었냐면 네네. 뭐 수도클럽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네. 카타르를 포함한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데가 이제 네. 경제 전문가시니까 아시겠지만 그동안 어떤 그 천연자원, 석유, 가스 이런 거에 의존하다가 이제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네. 변화들에 모색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문화 콘텐츠입니다. 예.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우리 물론 그 이미지 제고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네. 실제 먹거리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월드컵을 지난번 카타르가 유치했죠. 그랬죠. 그래서 카타르나 사우디나 이런 데가 UAE나 굉장히 축구 쪽이나 문화 산업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일환으로 파리의 카타르 자본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투자했죠. 말도 안 되는 금액을 투자합니다. 우리가 일면 호날두하고 메시가 네. 세계 네. 축구사를 하면 15년 뭐 이렇게 꽤 그랬죠. 오랜 세월 동안 양분했죠. 네. 물론 우리나라에서 호날두는 나쁜 선수입니다. 메시가 걸리기만 해야죠. 그러니까요. 여기 상암인데 상암이 노쇼해가지고 근데 여하튼 그렇게 메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15년 정도를 끌어왔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누가 최고냐 네. 누가 은하계의 선수가 될 거냐라고 하면 두 명을 얘기를 하죠. 네. 홀란드와 지금 은바페. 지금 득점 1인가요? 네, 맨시티 예. 득점왕을 했죠. 예. 홀란드와 은바페를 은바페. 얘기하는데 은바페가 뛰고 있는 팀. 아, 그렇죠. 그리고 브라질의 최고의 선수인 네이마르가 네이마르. 뛰는 팀. 그러니까 네. 현재 은바페, 네이마르, 얼마 전까지 메시 이런 선수들이 함께 뛸 수 있는 팀, 이런 선수들을 동시에 보유할 수 있는 팀은 현재로서는 파리 정도밖에 없어요. 뭐 레알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팀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팀이네요. 거기에 이강인이 간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강인 입장에서는 우리는 너무 지금 꿈에 부풀어 있는 게 그런 별들과 함께 우리 선수가 뛰는 거야? 너무 흥분되지만 거꾸로 그런 별들이 많아가지고 출전 기회가 안 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것도 걱정이 되는데 이강인 선수한테도 최고의 선택인가요 이게? 이강인 선수에게 좋은 선택이라고 좋은 봅니다. 선택? 네. 물론 이제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좀 더 확실하게 자신이 주전으로 계속 뛸 수 있는 팀으로 갈 것이냐, 네. 아니면 끊임없이 부닥치면서 더 높은 어떤 레벨을 더 원할 것이냐, 예. 이런 고민들을 몇 가지 했을 거예요. 네. 리그를 포함을 해서. 네네. 그래서 프리미어리그에 예를 들면 한 중위권 정도의 팀들이 오퍼가 왔을 때 그런 선택을 했다면 글로 갈 수도 있었겠죠. 예. 근데 파리라고 하는 팀은 기본적으로 계속 부닥치면서 도전하면서 자기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팀이거든요. 동기부여가 훨씬 더 많이 될 수 있죠. 아까 네. 얘기했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팀이기 때문에 물론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경쟁이 더 치열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특히 미드필더 같은 경우는 진짜 차고 넘치고 지금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 겹치는 포지션에. 지금 기본적으로 루이스 엔리케라고 하는 지난번 엔리케. 카타르 월드컵 때 스페인 국가대표팀을 이끌었던 네. 바르셀로나 스타일의 네네네. 출신의 이제 감독인데 기본적으로 패스 축구하고 공격적인 축구를 하죠. 이강인 네. 선수하고는 딱 맞아요 스타일이. 예.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도 그 판단도 했을 거예요. 나 저 감독은 내 감독. 스타일이야. 아. 나는 수비 축구하고 롱볼 때리면 난 그런 축구 못해. 계속 이강인 선수가 발렌시아나 마요르카에서 그런 축구를 했기 때문에 야 옷에 맞지도 않는 걸 옷에 계속 그런 걸 옷을 입히니까 이강인 선수의 재능이 안 터지잖아. 이강인 선수 답답했거든요. 예. 근데 스타일이 자기가 너무 잘 맞아요. 그럼 이 감독이 이강인 선수 오기 전에 먼저 확정이 돼 있었나요? 이강인 선수 오피셜이 조금 늦게 뜬 거예요. 네. 원래 연결은 더 빨리 됐었는데 오피셜, 그러니까 네, 공식 오피셜. 발표가 늘어졌어요. 왜냐하면 감독 선임 발표를 먼저 하려고. 그러니까요. 쉽게 얘기하면 회사도 인사권자가 발표돼야 그 인사권자가 또 새로운 사람들을 인사할 거 아니에요. 네. 똑같은 거죠. 감독도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다음에 이강인 선수가 됐죠.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자기의 선택할 때 엔리케 확정됐어. 고려 사항이 들어있을 당연히 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영입을 할 때 축구팀은 자기 플랜을 다 설명을 합니다. 선수에게. 우리는 이런 계획으로 갈 거고 오케이. 이런 축구를 할 거고 거기서 너가 너무 필요해. 그렇지만 미드필더에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 있어요. 예, 뭐 베라티라고 하는 선수도 있고 베라티. 이번 새로 영입된 우가르테라고 하는 네. 선수도 있고 솔레르라든지 파비앙 루이스라든지 예. 굉장히 좋은 자원들 비티냐 선수들이 막 차고 넘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파리를 이해하려면 파리가 그동안 카타르 자본이 돈이 없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뭐 돈은 뭐 세계에서 제일 많은 중에 하나니까. 네. 그래서 돈을 계속 투자했어요. 어마어마한 선수들을 끊임없이 영입을 했고 그 어마어마한 선수들은 실제로 약간 네임드. 왜냐하면 카타르 쪽에서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가오가 더 중요했어요. 아하. 야 우리 카타르야. 우리가 어떤 기업들이 후원하는 저런 팀하고 야 우린 국가가 투자하는데 네. 그래서 좀 이름빨 갖고 많이 갔어요. 아. 쭉 가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게 다 잘났어. 아하. 다 스타야. 네. 어마어마한 스타야. 그러니까 축구도 그렇고 뭐든 특히나 모여서 하는 모든 우리 사회의 분야들은 네. 다 팀워크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다 성공한 선수들,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선수들이 모이니까 축구의 한 팀으로 딱 멋있게 싸우고 막 갈망 있게 싸우고 배고파하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네. 동기부여나 이런 강렬한 어떤 네. 일.
이런 열망이. 그래서 지난 시즌부터 그런 고민이 들기 시작했어요. 돈을 투자하겠는데 그 돈의 투자의 방향을 바꿔보자. 가오가 아니라. 그렇죠. 가오, 이른빨 이것만 갖고 가지 말고 이제는 좀 젊고 어떤 성공에 대한 성취에 대한 갈망이 있는 선수들로 바꿔봐. 그래서 이강인 선수에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아하. 자, 그러면 이런 맥락을 이어보자면 네. 이강인 선수에 대한 것은 파리가 단순히 뭐 이 선수를 주전이냐 뭐 백업이냐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플랜, 계획의 안에 있는 선수로 정확하게 찍었다는 거예요. 지금 20대 초반 아직도 성공에 대한 열망과 이 열정이 굉장히 살아있는 배고픈 선수. 당장 뭐 치열하겠죠 경쟁. 아까 얘기했던 미드필더가 굉장히 많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 안에 있다는 거. 아하. 루이스 에니케 감독하고도 맞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의 출전 기회. 당연히 그러면서 또 일정하게는 또 경쟁. 네. 이런 것들을 계속 하면서 이번 시즌 갈 거고 네. 이번 시즌 잘 넘기면 뭐 충분히 이 파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팀에서 꾸준히 뛸 수 있겠죠. 저희 방송 나오기 직전에 파리를 현지 방금 말씀하셨지만 한 2주 다녀오셨어요. 파리만 2주 간 건 아니고요. 파리를 찍었다가 뭐 네. 스위스나 로마나 이런 데 갔다 왔어요. 오피셜이 딱 떴잖아요. 네.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축구 전문가한테는 1,000원이 따라도 이렇게 따른다니까. 현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일단 뭐 이렇게 얘기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저도 이제 오피셜이 딱 떴으니까 네. 오후에 떨어졌거든요. 예. 그러면 바로 파리의 공식 팬샵에 가서 예. 이강인 선수 등번호 19번 네. 그다음에 이강인 써서 저는 이제 집에 유니폼 예. 전세계 유니폼이 한 200벌 정도 있거든요. 아이고, 예. 예. 그래서 이강인 선수 것도 바로 사야 되겠다. 예. 여기 참고로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 나 나중에 파리 가서 예. 이강인 선수의 유니폼 당연하죠. 사겠다. 이제 무조건 관광 코스 될 거예요. 그러면 두 곳이 있습니다. 대선문 쪽으로 연결되는 거기에 대선문 쪽에 하나 있고, 샹젤리제. 거리 있잖아요. 예. 파리의 공식 팬샵이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하나 파리의 홈구장에 가면 당연히 거기 홈구장. 있죠. 두 군데가 있어요. 두 군데가 있습니까? 제가 두 군데를 다 가봤는데 유니폼만 샀고요. 네. 그 이름은 새길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많은 분들은 그냥 가면 이강인 19번 써 있는 유니폼을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옷걸이 여기는 19번, 여기는 메시, 그렇지 여기는 음바페 않아요. 이렇게 걸리는 줄 알았는데. 물론 굉장히 유명한 선수들 막 그 팀의 레전드 이런 선수들은 네, 아예 네. 박아서 파는 경우들이 있지만 기본적인 세팅은 뭐냐면 거기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는데 네. 일단 유니폼 민자를 삽니다. 그리고 위에 가면 프린팅 해주는 데가 따로 있어요. 모든 경기장 모든 팬샵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네. 자기가 원하는 등번호, 원하는 이름, 내 이름을 써도 돼요. 네. 박문성 써도 그렇습니까? 됩니다. 박시동 써도 되고. 네네네. 근데 선수들의 이름을 쓰죠. 근데 19번과 이강인 선수는 이미 오피셜 다음 날인데 두 곳 다 매진. 솔드아웃. 그래서 지금 한국도 난리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한국도 유니폼 구할 수 있죠. 예. 그런데 등번호를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 수입을 하는 곳에서 2,000장을 2,000장이요? 주문을 했는데 네네네. 예약을 받았대요. 네. 근데 당연히 딱 걸자마자 그냥 끝. 지금 이름 한국에서 새기시려면 한 달 정도 기다리죠. 아무튼 분위기 들썩들썩하네요. 네. 아무래도 홈이 파리인데 파리 시민들의 그 뭐 열정, 응원 이런 거는 좀 별납니까? 어떡합니까? 이강인한테 좀 호의적일까요? 많이 별나죠. 파리가 너무 역사적으로 하면 그러겠지만 예를 들면 거기가 정치적으로도 팬들 사이에 극우 국자가 나눠져서 아예 응원전을 따로 펼쳤던 역사도 있어요. 들어봤습니다. 그 파리가 사실 뭐 세계사적인 의미로도 굉장히 그 혁명의 도시기도 하고 또 굉장히 그 이후에는 많은 어떤 이 이념적 대립이라든지 진영적 논리들이 존재하는 공간이죠. 그만큼 또레랑스 문화도 강하긴 하는데 근데 여하튼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싸워서 실제로 너무 많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기 홈팬들끼리 싸워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네. 이런 것 때문에 한때는 그러면 니네 서포터들은 아무도 들어오지 마. 그 정도로.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당연히 들어와서 응원합니다. 그리고 뭐 그런 거보다는 파리에 대한 응원으로 다 이제 중심으로 모아지긴 했는데 그런 갈등 요소는 많이 해소가 됐는데 어쨌거나 그 별난 전통은 남아있다는 얘기죠. 제가 파리의 그 경기를 직관했던 게 예전에 2019년 4년 전에 유럽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보러 갔어요. 직관하러 갔는데 그때 파리하고 맨시티 경기였는데 저는 그렇게 많은 유럽의 현장을 돌아다녔지만 와, 이 친구들 좀 미쳤네. 그 정도입니까? 네. 해설위원님 보시기에도 그 정도면 뭐 이게 순화된 거야?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막 순화됐다는 거예요. 근데 막 그 울트라스라고 하는데요. 네. 뭐 미쳤어요 진짜 막. 소리 막 하는데 막 얘네들 뭐 했나봐 막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강렬한 응원전을 펼치고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되게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당연히 잘하고 못하고도 중요하죠, 선수니까. 근데 잘하고 못하고보다 훨씬 더 이렇게 강렬한 울트라스, 특히 파리 팬들이 어떤 모습을 되게 더 주목하냐면 너 우리 팀 진짜 사랑해? 보세요.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난 시즌에 메시, 그 천하의 메시가 파리 팬들에게 막 욕먹고 막 그랬어요. 경기 도중에 야유받고. 왜 그랬냐면 메시가 파리 선수인데 잠깐 뭐 중동을 어디
때문에 갔다 온다는 네네네. 이런 모습들이 야 너 축구를 좀 한다고 우리 팀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강인 선수는 제일 많이 해야 될 게 뭐냐면 계속 어쨌든 의도적으로 예. 전 파리 정말 너무 행복하고 제가 꿈꾸는 최고의 팀이고 네네네. 이런 얘기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입단식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바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내가 정말 꿈꿨던 순간이고 이 팀을 위해서 난 모든 걸 다 이런 멘트를 계속 던져준다면 정말 파리 팬들이 계속 열광하고 계속 응원해주고 기다려주고 실력도 실력이지만 진심으로 팀을 사랑하는 모습을 팬들에게 감동을 줘야 되는군요. 그런 퍼포먼스를 좀 더 일부러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 어느 선수들이 뭐 자기 팀 다 좋아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걸 더 티를 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시즌 시작하고 첫 골을 넣었다든지 첫 어시스트를 하면 바로 파리에 우통을 까고 그럼 경고받습니다. 경고 받더라도 뼈를 묻겠다 파리 뭐 이런. 아니 그런 거 말고 이렇게 엠블럼 있잖아요. 예. 엠블럼에다 키스하는 걸 딱 보여주고 딱 팬들에게 하면 네. 정말 엄청나게 좋아할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저희가 제일 궁금한 거는 현재 지구 최강의 축구 황제 은바페, 최고의 테크니션 네이마르, 이강인 이 셋이 같이 뛰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설레는데 나머지 두 명이 지금 아리까리 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은바페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네이마르는 자기가 남겠다라고 얘기를 네이마르는 했기 때문에 잔류 확정이고. 사실 지금 파리 팬들에게 가장 큰 이슈는 사실 은바페죠. 네. 그리고 이제 이강인 선수에 대한 건 어떤 거냐면 호기심 플러스 기대예요. 네네. 왜냐하면 그동안 마요르카에서 뛰었던 모습을 파리 선수들이 팬들이 못 봐요. 모르죠. 네. 우리는 사실 유럽 축구를 좋아한다는 팬들이 많아서 모든 걸 두루두루 보잖아요. 예. 유럽은 그런 문화 없습니다. 아, 지네 것만 봅니까? 자기 거만 봐요. 아. 그 대신 하이라이트를 봤는데 뭐지? 이런 기술자가 있어. 이렇게 볼을 잘 쳐? 네. 이래서 호기심 플러스 기대고요. 예. 은바페는 이미 검증이 끝난 선수잖아요. 그렇죠. 파리의 최고의 선수인데 지금 떠난다 만다. 네. 이것 때문에 초미의 관심인데 은바페는 어쨌든 이적 시장 닫힐 때까지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바페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프로 선수고 워낙 핫하고 야 나를 원한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최고의 돈을 다 내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돈 때문에 떠날 수도 있고 돈 때문에 남을 수도 있어 이런 거예요. 근데 파리 쪽 입장에서 이런 거죠. 아까 지금 카타르잖아요. 네. 카타르는 돈에 대해서 신경 별로 안 써요. 예. 가오예요 가오. 그렇죠. 너 지금 내 앞에서 돈 갖고 밀당하겠다는 거니? 아하. 가든지 남든지 어. 아니면 너 엄청나게 돈을 남기든지 그러니까 진짜 돈을 원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넌 내 지금 자존심을 건드렸어. 그래서 지금 이 카타르 자본이 굉장히 좀 화가 나 있어요. 화가 나 있습니까? 은바페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쳐내면 저도 원하는 데 많아요. 이런 게 끊임없이 지금 막 밀당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네네네. 때문에 여기는 진짜 끝나봐야 되는. 어쨌거나 남아서 한 번은 보고 싶은데 아직은 좀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네. 근데 남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여기에 우리나라가 주전 선수로 뛰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아하. 그냥 축구 팬들에겐 상상의 영역이었어요. 마치 해태와 같은 거죠. 네. 이 김민재는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저러는 거지? 저희 이제 90년대 해설 스타일이 이런 거예요. 위험주에서 걷어내야 됩니다. 그죠? 차고 봐. 그다음에 사람 잡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었어요. 만약에 제가 요즘 축구 중계를 하는데 이렇게 해설하잖아요. 전 잘려요. 이 새끼 축구할 못이네 이렇게 잘리죠.